훈련법 등에 대해서 들어볼 건데요. 일단은 제가 네, 목차는 봉우님이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간단히 철인3종이란 무엇인가, 또 봉우님이 철인을 시작하게 된 계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봉우님만의 특별한 훈련법 등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거고요. 혹시 뒤에 있으신 분도 다 보이시나요? 제가 다 읽어드리기엔 너무 많아서 이게 바로 봉우님의 수상 경력인데 이제 13년도 6월부터 대회를 시작을 하셨대요. 그래서 지금 18년도까지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촘촘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17년도부터는 거의 AG 1위를 4번 이상 하셨죠. AG 1위를 4번 이상 하시고 가시는 대회마다 모두 3위 이내 포디움에 올라가시는 영예를 누리셨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8년도 대회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저렇게 많은 대회.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호주를 2번을 갔다 오셨어요, 그죠? 네. 한 해 동안 호주를 2번 갔다 오시고, 또 가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셔가지고 작년도 기준으로 20대 후반 남자 랭킹 1위를 지키고 계십니다. 와.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 아이언봉이 20대 남자 랭킹 1위를 차지했는지 궁금하시죠? 네.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부모님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마추어 20대 동호인으로 활동 중인 아이언봉 조봉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오늘 다 철인3종에 관심 있어서 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 지금 아직 입문 안 하신 분 있으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절반 이상이 아직 입문 안 하셨네요. 네. 그래서 오늘 주로 강의 나눌 얘기는 이제 아직 입문 안 하신 분들 보면 주변에 철인3종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하면은 좀 더 올바르게 해서 실수 과정 없이 빠르게 철인3종에 직선으로 갈 수 있는지 초보자 분들은 그런 걸 좀 배우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철인3종 지금 한 번이라도 대회 뛰어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5명도 안 되시네요. 예, 한번 뛰어보신 분들은 좀 더 어떻게 하면 기록 향상이 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훈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보시고 자기 훈련법이랑 한번 비교하셔서 좀 더 앞으로 더 좋은 성적 거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우선 철인3종이라 해서 이 사진은 이제 2017년도 충주 하프대에 뛰었을 때 피니시 라인인데, 항상 사진이 이렇게 들어오면 가리부터 끄는 것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항상 이 사진이 나오는데 나름 마음에 들더라고요. 되게 이때 엄청 더웠었는데 막 밑에 허벅지랑 다 쓸리고 엄청 힘들어서 좀 뜻깊은 대회였던 것 같아요. 이때가 아마 제 첫 하프 대회 뛰었을 때가 이 충주 하프 대회였습니다. 네, 우선 이제 철인3종 코스 이제 어떤 코스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요. 혹시 가기 전에 제가 퀴즈 한번 낼게요. 철인3종의 코스가 주니어부 이런 거 빼고 성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는 총 몇 가지가 될까요? 네. 4가지? 아닙니다. 3가지? 아닙니다. 네. 2가지? 아닙니다. 5가지 정답입니다. 네. 약간 이제 대회가 5가지나 있어요.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대회가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상품 하나 드릴게요. 제가. 네, 첫 번째가 이제 스프린트 대회. 한번 다들 들어보셨나요? 스프린트 대회는 이제 수영 750m 그리고 사이클 20km, 달리기 5km 이렇게 뛰는 대회인데, 사실 저희 성인 동호인분들은 뛰실 기회가 잘 없어요, 많이. 왜냐면 대부분 시중에 열리는 대회는 올림픽 코스 대회고요. 이 대회는 이제 제가 2년 전에 보령에서 전국 해양체전으로 해서 스프린트 이제 코스가 올림픽 코스가 안 나오다 보니까 스프린트 코스로 해서 처음 시행했었는데, 저도 이때 처음 뛰었어요. 철인 입문하고 나서. 근데 이 스프린트 짧다고 쉽다고 생각하시는데 더 힘들었어요. 왜냐, 그 짧은 거리를 심박 올린 상태로 계속 뛰어야 되다 보니까 올림픽보다 솔직히 여유가 없고 더 힘들었었던 대회거든요. 그래서 주로 스프린트 대회는 이제 저희 보면 흔히들 말하는 엘리트 선수들은 거의 올림픽 말고 스프린트 대회로 스피드를 다투는 경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프린트 대회는 작년 기준으로 혹시 계획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은 은총이 대회가
스프린트랑 올림픽 대회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처음 나가시는 분들은 조금 수영에 대한 부담감이 많죠. 아무래도 750m 한 바퀴 올림픽 은총이 올해도 열리는데 6월 초에 열리던데 그때 한번 나가시면 괜찮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올림픽 코스 대회. 올림픽 코스 대회는 뭐 철인 3종 하면은 그냥 대부분 열리는 게 올림픽 코스 대회예요. 이거는 1년에 한 20개 정도 가까이 열릴 정도로 매달마다 쭉 많이 있는 코스인데 이거는 이제 수영 1.5km, 아까 스프린트 대비 2배죠. 그리고 사이클 40km, 그 다음에 마라톤 10km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은 1.5km면 수영은 웬만한 대회들은 다 두 바퀴 도신다 보면 되고요. 사이클은 보통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바퀴 많이 돕니다. 그리고 마라톤은 한 바퀴 내지 두 바퀴로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입문 준비하시는 분들은 스프린트 대회는 사실 참여하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올림픽 대회를 생각하고 대회 준비하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이제 세 번째 대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세 번째 하프 코스 대회. 하프 코스 대회 보면 얘는 수영 1.9km. 하프면 올림픽의 2배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수영이 3km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프 코스는 정확히 수영 1.9km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90km. 얘도 40km보다 2배 더 많죠. 그리고 마라톤은 21km. 저희 마라톤 하프 코스 뛰면은 21km 뛰시죠. 그 거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프 코스는 저희 나라에 국내에 보통 매년마다 한 여러 대 다 합치면 한 7개 정도 열린다고 보면 되는데 제일 큰 대회 3개가 있어요. 매년 꾸준히 빠지지 않고 하는 대회가 여주 하프 대회, 두 번째가 분산 대회는 올림픽도 열리고 하프도 열려요. 원하시는 대회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9월 달에 구례가 끝나고 열리는 삼척 대회. 네. 이렇게 군산, 삼척, 여주는 매년 열리는 하프 대회 거의 메인 꽃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 완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하프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준비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2018년도에 6월달에 제주도에서 운 좋게 아이언맨 70.3 제주대회가 열렸어요. 이 70.3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70.3 마일. 맞아요, 정답입니다. 보통은 올림픽 코스 보면은 수영 1.5km, 자전거 40km, 달리기 10km에서 51.5km라고 대회를 많이 해요. 근데 이 70.3은 하프, 수영 1.9km, 마라톤 90km, 사이클 90km, 마라톤 21km를 다 합친 합을 마일로 환산하면 70.3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아이언맨 대회는 70.3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많이 모르셨을 거예요. 아까 5가지를 했는데 오토 대회가 있어요. 오토 대회. 예. 오토 대회. 요거는 이게 이제 올림픽 코스의 딱 정확히 2배. 예. 수영 3km, 사이클 40km, 마라톤 20km예요. 오토 대회 혹시 들어보신 분 좀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오토 대회가 이제 오토가 저희가 주로 산소를 뜻하죠. 그러다 보니까 수영이 제일 길어요. 3km. 네, 수영이 3km거든요. 그래서 오토 대회는 주로 7월 달쯤에 홍성 대회라고 해서 오토 대회는 유일하게 홍성이 그냥 매년 하나 꼭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김자진 장군배 오토 홍성 대회라고 하는데 수영이 사실 저는 제일 힘들어서 오토 대회 나갈 때마다 되게 있는데 이때 시즌이 하필이면 제일 더울 때예요. 이것도 작년 17년도 때 뛰었던 시합 때인데 수영을 하고 나서 홍성대 수영을 하고 나서 얘는 박꿈터까지 거리가 거의 1km가 넘게 있어요. 네, 1km가 넘기 때문에 이게 생각을 잘해야 돼요. 슈트를 입고 보통은 박꿈터가 짧잖아요. 그럼 슈트를 입고 박꿈터로 뛰어가서 슈트를 벗고 바로 자전거를 준비하는데 1km가 넘다 보니까 이 슈트 갑갑함이 이제 아무래도 몸에 딱 맞게 입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1km 거리기 때문에 이때 슈트를 잘 벗고 들쳐매고 뛰어가면 훨씬 더 갑갑함도 풀리고 빠르게 뛰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달리기에서 좀 강한 편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슈트 메고 뛰면서 한 7명 잡았어요. 박꿈터까지 가는 거리에서 전력으로 뛰었죠. 네. 그리고 사이클 코스는 홍성대는 평탄한 편입니다. 괜찮고 이제 달리기가 최악이에요. 그늘이 없어요. 그 시멘트 아스팔트에서 20km잖아요. 5km씩 4번을 돌아야 되는데 그늘 하나 없는 땡볕에서 계속 뛰니까 나중에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물 부어도 1km 안 가서 막 몸에 온도가 확 올라가 버리고 그래서
그래서 진짜 이때는 표정 보이면 좀 네 진짜 힘들었습니다. 홍성대 끝나고 나니까 다행히 이렇게 풀장에 물 받아놓고 얼음 집어넣어서 시원하게 준비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홍성대는 개인적으로 오투대의 유일한 대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힘듭니다. 추천드리기는 약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인 철인 3종 옷 아이언맨 킹코스라고 하죠. 네. 이거를 완주해야지 진정한 철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영 3.8km입니다. 그리고 사이클 180km, 그리고 마라톤 42.19. 우리 달리기 풀코스 뛰는 걸 앞에 사이클 180하고 수영 3.8km 하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보통 수영 3.8km 하면 한 몇 분 걸릴까요? 1시간 20분. 빠르면 1시간 20분이고요. 1시간 반 정도 물에서 계속 수영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사이클 180km. 180km 하면 거리감이 잘 안 오시는데 여기서 포항 정도? 부산에서 포항? 서울에서는 대전, 세종. 네, 그쪽까지 그냥 자전거 타고 가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보통 사람들은 6시간에서 6시간 반 정도 자전거 계속 앉아있어요. 그 위에서. 그 위에서 먹고 뭐 좀 빠른 걸 원하시는 분은 그 위에서 화장실도 알아서 해결하세요. 위에서 앉아서 안 내리시고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이 안에서 먹고 뭐 다 하죠. 잠자는 거 빼고 싹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라톤 42km, 사이클 180km 힘들게 탔어요. 내렸는데 자 이제 풀코스 뛰어야 돼요. 마라톤 그냥 풀코스 뛰기도 힘든데 자전거 180km 타고 이제 마라톤을 뛰어야 돼요.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니에요. 느낌이 없어요. 자전거에서 이 자전거 탈 때 쓰는 근육이랑 달리기 할 때 쓰는 근육은 엄연히 달라요. 보통 마라톤 마시는 분들은 기록 좋거든요. 근데 철인을 하면요 그 마라톤 자기 기록의 70%도 안 나와요. 왜냐? 사이클을 타면서 다리가 굳어버리거든요. 그 상태로 훈련 없이 그냥 뛰어버리시면 거의 열에 열은 쥐나고 오래 못 뛰고 걷고 이렇게 되기 마련인데 이제 보통 사이클 마치고 나면 조금 빨리 들어오면 한 4시, 5시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침 7시에 출발하거든요. 수영 1시 끝나면 한 8시 반쯤 되죠. 8시 반에서 사이클 쭉 타고 나면 한 3시쯤 되겠네요. 2, 3시. 그럼 이제 달리기를 뛸 때는 밝아요. 근데 달리기가 이제 4시간이 넘어간다. 슬슬 4시간이 넘어간다. 뛰는 시간이. 그러면 이제 해가 점점 지고 있어요. 노을 지는 멋진 광경을 볼 수 있는데 이제 5시간 때 접어들었다. 깜깜해요. 지금 밖에처럼. 이 밖에서 그냥 뛰고 있는 거예요. 네. 야광 팔찌 같은 거 주는데 그거 들고 뛰어야 돼요. 고독하게. 철이는 같이 하는 운동이 아니라 혼자 하는 운동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킹코스 그 밤에 뛰고 있으면 내가 진짜 왜 뛰고 있나 이 생각도 들고요. 저도 작년 18년도에 처음 굴에 킹코스를 뛰었는데 다시는 진짜 안 뛰어야겠다. 진짜 이런 생각했어요. 사이클까지는 괜찮았었는데 달리기 뛰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진짜 왜 뛰어야 되나. 10km씩 4바퀴였거든요. 2바퀴까지 뛰고 나서 속도 조절을 잘못해서 이제 처음 뛰다 보니까 3바퀴부터는 거의 걸었죠. 뛰면서 죽도 마시고 인사도 하고 먹을 진짜 많아요. 수박도 있고 콜라도 마시고 너무 행복한데 먹을수록 배가 불러요. 더 뛰기가 싫어져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안 뛰어야지 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신기하게 올해 다시 도전해보겠다. 기록을 대망의 그 다들 원하는 철인에서는 이제 10언더라고 하죠. 저희 마라톤의 서브 3라고 불리죠. 3시간 42.19를 3시간 안에 2시간 59분 59초에 들어오면은 서브 3라 해서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요. 철인도 마찬가지예요. 10시간 안에 딱 들어오시면요 10언더라고 부르는데 일종의 동호인들의 뭐 꿈의 기록이죠. 누구든 하고 싶은 그런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킹코스 다음에 번외 경기를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번외 경기로 해서 보통 뭐 천인삼종아까 말한 5가지 코스, 스프린트, 올림픽, 그 다음에 하프, 오투 대회, 킹코스가 주로 대부분이고요. 번외 경기로 이제 아쿠아에슬론이랑 듀에슬론이라고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쿠아에슬론은 이게 한 2, 3년 전에 서울 남단대교 밑에 저희 수영 제일 철인들이 항상 서울 남단대교 밑에서 수영 많이 해요. 딱 거기 가면은 편도로 900m가 찍혀요. 왕복하면 1.8km죠. 올림픽 코스 연습하기 진짜 좋아요. 그리고 따로 오픈워터 수영할 때가 사실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수영 많이 하는데 이제 그때 참여했을 때고요. 저는 그때 수영 1.5km에 달리기 10km로 참여했어요.
보면은 수영이 750m도 있고요. 1.5km도 있고 3km도 있고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라톤도 5km가 있고 10km가 있고 선택할 수 있어요. 이왕이면은 저는 조금 달리기가 세다고 생각해서 10km 쪽으로 마라톤 선택했고요. 수영은 1.5km로 선택을 했는데 보시면 수영 한강에서 지금 사진이네요. 보라고 하죠. 물 열고 닫고 하는 그쪽 앞에서 두 바퀴를 돌고요. 돌다 보면은 물이 이렇게 빨아들일 때는 좀 딸려가요 그쪽으로. 실제로 조심하셔야 돼요. 안전용 없이 혼자 하는 건 조금 사실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어째서 두 바퀴 돌고 달리기는 이쪽에 보면은 이제 산책로 자전거들 다니는 쪽으로 해서 왕복 3바퀴 4바퀴 이렇게 돌았던 데인데 이때 운이 좋아서 입상을 했었던 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듀에슬론. 듀에슬론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보면 매년 하죠. 데산트 듀에슬론 인기 많죠. 물 안 줬다고 2년 전에 저도 참석했었는데 물 안 주고 그 레드불 줘가지고 진짜 심장이 벌쩍벌쩍 뛰더라고요. 참여하고. 그래서 제발 댓글에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이런 유명한 데인데 보통 철인 이제 시즌 시작하기 전에 제일 많이 열리는 게 듀에슬론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도 그 재작년도 그렇고 천안 듀에슬론, 세종 듀에슬론 해서 보통 철인 3종 제일 빨리 시작하는 대회가 4월 말에 대구 대회가 보통은 제일 처음으로 열려요. 그 전에 세종이랑 천안 듀에슬론들이 항상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 대회는 사실 미추홀 대회예요. 미추홀도 항상 대구 철인대회 열리기 전에 2주 전쯤에 열리는데 듀에슬론은 마라톤 5km를 먼저 뛰어요. 신발을 신고요.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박공터에서 사이클이랑 자전거를 챙겨서 이제 자전거 40km 타고요. 다시 들어와서 운동화 갈아 신고 마라톤 10km. 앞에 수영 1.5km 대신에 마라톤 5km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듀에슬론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출발할 때 사람 엄청나게 몰려 있으시죠. 마라톤 대회를 연상해요. 실제로 쭉 이렇게 뛰다가 턴하고 다시 자전거를 타고 마지막 10km 전력으로 뛰는 건데 듀에슬론은 사실 추천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겨울에 다들 동계훈련이랑 뭐 이런 걸 좀 많이 준비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 어느 정도 왔는지 테스트해보기 가장 좋은 데가 이제 여기 듀에슬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실제로 사이클이랑 마라톤 10km 같은 경우에 시합 뛰는 것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이 정도 올라왔다, 컨디션이 이 정도다 파악이 제일 좋은 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천안이랑 세종 듀에슬론이 없어졌더라고요. 네. 천안 듀에슬론 대신 천안 철인 3종대회가 열리고요. 세종 같은 경우에도 9월달쯤에 세종 철인 3종대회가 잡혀 있더라고요. 올해는 미추홀 하나 있던데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은 미추홀 대회는 동호인들이 미추홀이라는 인천 송도 쪽에 동호인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주최하는 대회인데 협회 대회보다 개인적으로 상품도 빵빵하고 코스 운영이나 그런 게 되게 완벽해요. 그래서 아직 철인 3종 입문 안 하신 분들은 자전거 하나 구해하셔가지고 이렇게 듀에슬론 대회 한번 나가보시면은 대회장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철인 3종을 시작하게 된 계기, 제 개인적으로 철인 3종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 하는데요. 뭐 사람마다 다들 다양하시잖아요. 주변에서 하니까 아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철인 3종 하면 보통 뭐라 생각하세요? 버킷리스트. 내가 죽으면서 한 번쯤 해보고 싶다. 남자든 여자든 인간 한계에 도전해보고 싶다.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저는 과연 어떻게 철인 3종 하게 된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제가 이때가 수능 끝나고였네요. 수능 끝나고 방학 때 이제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겨울 때였는데 저는 사실 수영이랑 뭐 태권도 이런 거를 수능 치기 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운동이라는 걸 아예 안 해봤어요. 수능 치기 한 달 전에 살이 급히가 가게 쪘죠. 스트레스 때문에 먹기만 하니까 살이 막 7kg 가까이 불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 들어가면 로망이 있잖아요. 좀 몸 쫙 만들고 해서 대학 컴퍼스 CC 이런 로망도 있다 보니까 살을 빼자 해서 친구랑 같이 시작한 게 이제 복싱. 남자들 하면 이제 타격감도 있고 스트레스도 풀고 살도 많이 빠진대요 심지어. 그래서 복싱을 한 2-3년 했어요. 2-3년 해서 프로 자격증까지 땄죠. 네, 운동이라는 걸 처음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조금 한 곳에 몰입했는데 이렇게 프로 자격증도 따고 하니까 이제 목표의식이 살짝 사라졌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서
좀 더 다른 운동 할 게 없을까 아니면 좀 더 나를 단련시키고 싶다 해서 추천받은 게 심폐를 키우는 수영입니다. 수영을 사실 바다 가면 맨날 튜브에 타고 떠다녔어요. 제가 수영 진짜 못했거든요. 지금도 못하지만. 그래서 제가 시작하게 된 게 여기 수영입니다. 수영 마침 제가 다닌 대학교에 이렇게 제가 학생들은 50% 할인해서 수영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침 6시 반 수영 강습을 끊었어요. 수영하는데 이제 자유형부터 진짜 자유형 보통 호흡하는데 제가 보통 다른 분들 한 2-3주 걸리시죠. 더 빠르신 분들인데 저는 한 달 넘게 걸렸어요. 이 호흡하는 게 원래 이렇게 호흡해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보통 수평으로 가야지 수영이 잘 가는데 호흡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체가 가라앉죠. 25m도 못 가서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수영이 너무 타고난 몸이 아닌가, 수영을 접어야 되나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한 달 지나서 겨우 자유형을 하고 나니까 이제 재미가 붙어버렸죠. 그래서 아침 6시 꼬박꼬박 수영하다가 이제 너무 재미를 붙인 다음에 저녁 7시 반도 끊어버렸어요. 하루에 2번 수영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쭉쭉쭉쭉쭉 반이 올라가서 제일 위에 고급반, 마스터반까지 이제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제 강사님들도 다 알고 여기에 수영 아침 저녁으로 2번 하는 애 있다 소문 쫙 나고 이러다 보니까 강사님들이랑 또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예. 그래서 좋은 게 바로 생겼죠. 뭐냐? 수영은 보통 우리 정해진 레일 안에서 계속 수영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해요. 그래서 강사님들이 추천해 준 게 바로 바다 수영입니다. 네. 바다 수영. 제가 사실 부산이 고향이거든요. 부산에는 바다가 많아요. 근데 막상 안 가지죠. 근데 이제 강사님들이 저한테 추천해 준 게 바다 수영 동호회 클럽을 가입해봐라. 바다는 수영장이랑 다르다. 레일이 없어요. 그냥 펼쳐진 게 바다예요. 자유로워요.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갈 수 있고 수영하다 힘들면 그냥 뒤로 누워서 이렇게 떠 있으면 진짜 행복해요. 물이랑 친해지면요. 그래서 이제 바다 수영 해적 클럽이라는 데 제가 가입하게 됐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경주 3월달에 제가 2013년도에 경주 철인대회를 아까 제일 처음 시작했다 했잖아요. 경주 철인대회 하기 전에 4월달에 광안리에서 열린 요 주트 브랜드 들어보셨죠? 네, 슈트 브랜드거든요. 주트에서 주최하는 아쿠아 에슬론 수영 3km 하고 날리기 이때는 모래사장으로 2km만 뛰었었네요. 이 대회에 참석했었는데 바다 수영 혹시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직 많이 없으시네요. 바다 수영이 조금 달라요. 철인대회를 하면 이제 바다에서 수영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물론 호수인데도 있지만 바다 수영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저쪽 바다에 처음 들어갔을 때 깜깜해요. 수경을 꼈는데 아침에 들어갔는데도 안에가 물이 시커매요. 광안리 바다 수영을 제일 처음 했거든요. 광안리 보통 많이 들어가잖아요. 부산 사람들 광안리에서 수영 안 해요. 똥물이에요. 진짜 똥물이에요. 안에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나마 많이 하는 데가 해운대 바닷가에서 수영 많이 하고요. 좀 부산에 아시는 분들은 송정에 가을에 가서 수영하잖아요. 밑에서 물고기랑 꽃게들이 다 보여요. 바닥에 꽃게들이 막 돌아다녀요 가을에. 그러면은 낚시 망 던져놓고 수영 쭉 갔다가 오면은 거두면은 막 꽃게가 7마리씩 걸려 있어요. 그걸 잡아서 바로 통에 집어넣고 라면 끓여 먹어요. 부산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바다 수영에 대해서 좀 더 재미를 많이 익혔죠. 그리고 이제 바다 수영을 하다 보니까 바다 수영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마라톤을 10년 넘게 하신 누나분이라고 해야 되죠. 사실 뭐 자녀분이 저랑 2-3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네, 저보고 봉우야 너 마라톤 해보지 않을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 재밌겠네요 해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마라톤 대회에 막 참여하기 시작했죠. 전국 각지로 마라톤 대회 다 나갔어요. 마라톤 대회는 일주일마다 있잖아요.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안 가리고 있는 게 마라톤 대회거든요. 그냥 뛰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서브3라는 것도 한번 성공해봤죠. 네, 뛰면서 마라톤에 빠졌을 때.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계기가 쭉쭉쭉 연결돼 있어요. 스토리가 처음에 복싱으로 살 뺀다고 먼저 시작하고 하다 보니 심폐를 키우고 싶어서 수영을 하게 됐고 수영을 하다 보니까 바다 수영을 하게 됐고 바다 수영 하다 보니까 마라톤에 입문하게 됐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바다 수영 할 줄 알고 달리기 할 줄 알아요. 자전거는 다리만 있으면 타잖아요. 전 다리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철인삼종대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달려왔는데 이제 2018년도 크게 천인 3종에는 이 협회에서 하는 데에서 랭킹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천인 대회가 보통 얼마 정도 할까요? 참여비가? 10만 원. 9만 원. 네. 금액이 조금 뭐 지역마다 다양한데 보통 통상 8만 원에서 9만 원이에요. 네. 대회비가 싼 게 아니에요. 사실 진짜 비싸요. 마라톤 대회 뭐 2만 원, 3만 원이면 가는데 여기는 9만 원인데 주는 거는 티셔츠랑 안주 메달 이 정도가 다죠. 마라톤 대회는 먹을 것도 주고 다양한데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대회를 나가다 보면은 포인트가 쌓여요. 나한테 포인트라는 게 뭐 대회마다 주는 포인트도 다르고 등수마다 포인트가 다른데 포인트를 쭉쭉쭉쭉 모으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포인트를 1위로 들어간 거예요. 입상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1위 같은 경우에는 대회비 면제예요. 여기 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는 면제예요. 뭐 은총이 대회, 대구 대회, 경주 대회, 양산 대회 이런 거 다 대회 면제예요. 네. 그리고 단거리가 있고요. 장거리가 있어요. 또 랭킹 포인트가 두 개로 나뉘어요. 아까 대부분 올림픽 대회를 하셨죠. 올림픽 대회랑 스프린트는 단거리로 들어가고요. 하프랑 킹코스는 장거리로 들어간다 보시면 되세요. 이제 단거리만 하다 보니까 장거리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장거리 나가려니까 장거리는 보통 하프 대회는 참여비가 아까 말한 대로 12만 원 이렇게 비싸요. 또. 그래서 이것도 너무 돈이 부담된다. 철인하면 보통 저희가 대회비만 내면 끝나는 게 아니죠. 전날 가서 숙박해야 되죠. 숙박비 뭐 한 7만 원 잡고 그 다음에 차로 왔다 갔다 하면 기름비 그 다음에 뭐 먹거리랑 이런 거 숙식 해결해야 되죠. 보통 전날 가서 점심, 저녁, 다음날 아침, 점심까지 먹으면 4끼 먹으면은 보통 대회 한 번 갔다 오면은 20만 원 돈이 그냥 날라가 있어요. 그래서 철이는 사실 혼자 하기보다는 동호회 근처 사시는 지역의 동호회 가입해서 같이 이동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숙박도 싸고 자전거도 같이 이렇게 차에다가 실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거리 대회도 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포인트가 또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면제받았죠. 그럼 2위는 얼마 면제가 될까요? 절반. 50%. 3위는? 30%. 그렇죠. 네. 사실 3위까지는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조금만 대회 많이 나가시면은 들어갈 수 있어요. 대회를 많이 나가지 포인트를 계속 줄 거 아니에요. 대신 처음에 초기 비용은 좀 듭니다. 네. 2년 동안 언제인가요? 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은 내가 이 포인트 랭킹 보통은 대회를 뛰면 계속 대회 포인트가 바뀌잖아요. 반영해서. 그래서 내가 1등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번에 오래되면서 에이지가 좀 많이 바뀌었죠. 예를 들면은 29이신 분들이 30으로 넘어가면은 30대 이제 에이지로 새로 형성이 돼요. 근데 포인트가 제가 2018년도에 대회를 진짜 많이 나갔죠. 18개 나갔거든요. 포인트를 쌓은 게 912점이에요. 그럼 다음 연도에 되면 이 포인트가 어떻게 되냐? 절반만 들고 가요. 절반. 그래도 내가 투자한 돈이 있잖아요.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포인트를 다 섬유하진 않고 50%만 해서 넘어가요. 2019년도엔 제 포인트가 이제 912의 절반 406포인트로 시작하는 거죠. 남들보다 그래도 나름 빨리 시작하는 건데 대회 보통 하나 뛰면은 포인트 100점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1등 했을 경우에. 그래서 이제 5점씩 5점씩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대회 포인트도 조금 한번 본인 에이지 확인해 보시고 노리실 수 있으면 노리시는 것도 괜찮죠. 그럼 이제 천인 3종 본격적으로 초보자분들이 아직 입문 안 하신 분들이 지금 대부분이신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제가 한번 제 경험 삼아서 적어봤어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같은 동호인이에요. 그냥 제 본업은 따로 있고 운동은 취미로 하는데 저도 이런 과정 저런 과정 다 거쳤는데 나도 옛날에 이렇게 좀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좀 더 빠르게 철인 3종 입문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동했을 건데 해서 제가 한번 적어본 자료입니다. 네, 먼저 수영이죠. 철인 3종 할 때 자전거랑 달리기는 뭐 웬만한 몸 다리 있으시면은 다 하실 수 있죠. 자전거 사서 페달 굴리면 되고 달리기는 힘들어도 뛰었다 걷다 하면 되는데 이 수영을 못하면은 대회 때 DNF가 돼요. 수영 1.5km를 우리가 제한 시간 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시간 안에 못 들어오면은 회수 보트가 이제 태워서 나가요. 안전상 문제 때문에. 보통 그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수영 1시간인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들어오셔야지
다음 사이클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데 수영이 안 되면 사실 천리삼종을 시도하고 싶어도 못하죠. 대부분이 수영이 또 제일 약하시고요. 이 수영을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개인으로 혼자 하는 수영은 사실 힘들고요. 여기 자유형 익히기 해서 강습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처음에 시작했듯이 수영 자유형 못할 때 돈 내고 배워서 시작했듯이 이렇게 하루에 1시간씩 수영을 강습해서 내가 이제 자유형을 어느 정도 한다. 자유형을 편하게 해서 한다 하시면은 그때는 이제 대회를 한번 참여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바다 수영이 실내 수영이랑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오픈워터 수영이 실내 수영이랑 다른 점, 제일 큰 다른 점이 뭘까요? 시야가 안 보인다. 일자로. 시야가 안 보이죠? 일자로 못 봐요. 그렇죠. 가는 길이. 바다는 아까 말했듯이 레일이 없어요. 수영장은 우리 바닥에 물도 깨끗하고 레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쭉 갔다가 쭉 오면 보고 따라오면 되는데 바다는 선이 없어요. 말 그대로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럼 거기서 부표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표로 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오픈워터 수영할 때. 전방 주시. 그렇죠. 전방 주시, 해저 호흡이 필요해요. 내가 수영하면서 보통 흔히들 말하는 게 한 번, 두 번 스트로크 2번 하고 고개를 들어서 목표물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 넓은 바다에서 그냥 수영하다 보면은 부표는 여기 있는데 나는 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또 하다가 잠시 멈춰서 보고 어디 있지? 여기 있네? 다시 또 가요. 남들이 1.5km 수영할 때 나는 2km 넘게 수영할 수 있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체력도 비효율적이고. 그런데 수영을 하면서 2번 하면서 이렇게 딱 해저호흡을 하면은 목표물이 어딘지 보면 직선으로 갈 수 있겠죠. 해저호흡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선은 자유형부터 마스터 하신 이후에 해저호흡을 뭐 강사님들이나 또는 주변 동호인분들한테 한번 물어서 배우시는 게 제일 편한데 요즘 유튜브에도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해저호흡이요. 그래서 해저호흡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수영하실 때. 그래야지 천리삼종 나가서 바다 수영에서 무사히 완주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전거 사이클 타복인데 저희 보통 막 하이브리드 이제 자전거나 MTB 같은 거는 안장이 되게 폭신폭신하죠. 근데 이 로드 사이클은 제 처음 샀던 자전거는 자이언트 SCR3입니다. 예, 저도 이거 타고 처음에 놀랐는데 안장이 너무 딱딱해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장 때문에 밑에 막 살이 벗겨지는 경우도 생기고요. 쓸리고 안장통이라고 하죠. 예, 1시간 동안 넘게 안장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안장이 되게 좁고 딱딱해요. 되게 불편하죠. 근데 이거를 적응하기 위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주말마다 이렇게 1시간 이상씩 해서 30km 이상 이렇게 자전거 타고 마실 갔다 오는 거 요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자전거 타는데 나 안장 때문에 아파요. 그러면 자전거 내려서 쉬다 갈 수는 없잖아요. 참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타는 걸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는 러닝.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달리기는 하는 만큼 느는 게 달리기예요. 근데 진짜 여기 중에서 평일날 오늘 달리기 해야겠다. 밖에 옷 입고 나가서 혼자 뛰어라고 하면은 꾸준히 뛰실 수 있는 분 진짜 드무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뛰기 진짜 싫거든요. 밖에 춥잖아요. 미세먼지 심하지, 밖에 춥지. 특히 이래 막 금요일날 밖에서 술 마시고 이러는데 밖에서 러닝하고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게 저 같은 경우에 여기 강아지 제가 키웠던 코카스파니엘 코코라고도 하죠. 네. 요 제가 강아지를 키웠었거든요. 혼자 살 때. 얘를 데리고 저는 대학가 쪽에 자취하고 있었거든요. 번화가에. 얘 데리고 저기 번화가를 거쳐가지고 16km씩 16km씩 얘를 데리고 낮에 뛰어갔다 왔어요. 얘들이 또 질주 본능이 있어요. 걔들은 집에만 있으면은 막 산책 안 시켜주면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난장 피우잖아요. 그게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들 데리고 한번 16km 쫙 갔다 오면은 집에 와서 골아 떨어져요. 진짜 편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얘 데리고 여름에 뛰었는데 아스팔트잖아요. 얘를 데리고 뛰어갔다 왔는데 처음 갈 때는 얘는 막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 조절을 못해요. 페이스 조절을 못해요. 처음에 막 뛰어갔다가 8km를 찍고 돌아오는데 애가 갑자기 뒤에 처지는 거예요. 야 빨리 와 하는데 저는 이 생각이었죠. 얘가 퍼졌구나. 처음에 너무 빨리 뛰어서 퍼졌구나. 그래서 계속 빨리 와 빨리 하면서 어떻게 집에 와서 이제 발을 씻기려고 봤더니 걔 발바닥이 피가 절절절 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스팔트를 저희는 신발 신고 뛰는데 걔는 그냥 맨발로 뛰잖아요.
그 맨발 내리막 오르막을 맨발로 뛰니까 그 뜨거운 물에 발바닥이 다 열 때문에 다 벗겨져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빨리 와라 뭐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날 약 바르고 분대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난 해줬죠.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개신발을 사러 갔어요.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나 저래나. 그래서 애완용품샵 가서 개신발을 사가지고 신겨서 뛰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 마라톤도 사실은 혼자 뛰기 힘드니까 요즘 보면은 크루라고 하죠. 크루. 마라톤 동호회도 있고 크루도 있는데 들어가서 뭐 솔직히 많이 뛰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요. 철인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30분만 뛰시거나요. 아니면은 5km 거리를 정해놓고 가민 시계 있으신 분들 요즘 GPS 시계 많죠. 5km까지만 내가 한번 뛰어보자 해서 이렇게 안 쉬고 뛰는 연습하시면은 철인 대회에 나가셔서 완주를 하실 수 있어요. 달리기를 훈련 안 하면은 대회 나가서 거르십니다 진짜. 그만큼 달리기를 매일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사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 이제 열심히 훈련했어요. 수영도 하고 자전거도 주말에 타고 달리기도 뛰었어요. 근데 이거를 각각 따로만 해봤잖아요. 이제 이걸 한 번에 다 해봐야죠. 요거는 2년 전에 2017년도네요. 한강 남단대교에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SNS에요. 뭐 데상트 듀애슬론 대비해서 자전거랑 달리기 하실 분들 이런 걸 모집해서 실제로 그냥 댓글 달아서 참석합니다 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강에서 수영하고 그다음에 자전거 40km 타고 그다음에 마지막 달리기까지 하는 건데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안 쉬고 한번 연습을 해놓은 상태에서 대회를 나가시면은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내가 수영하고 와서 빠르게 슈트 갈아입고 자전거 준비해서 자전거 타고 갔다 와서 신발 벗고 러닝화 하나 신고 뛰는 이 세 가지 종목을 다 하니까 그냥 하나 할 때랑은 차원이 다른 게 달라요. 우리가 운동 하나 하기도 힘들죠. 근데 철인 3종은 세 가지 종목을 연달아서 해야 돼요. 트라이애슬론이라고 하는데 이 트라이라는 말이 세 가지 운동을 연속으로 한 애슬론 경기 세 가지 운동을 연속으로 하는 경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표하는 거는 4월 달쯤에 4월 말에 대구 대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4월 초쯤에 한번 여기 남단대교 잠실 남단대교 밑에서 이렇게 거치대랑 좀 세팅해서 야외에서 실제로 한번 훈련을 해볼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 전에 한번 다들 미리 자전거도 한번 알아보시고 훈련도 미리 해서 그냥 같이 페이스 맞춰서 그룹별로 나눠서 실전처럼 한번 대회 해보는 거 한번 가져보려 하거든요. 이제 다음번은 철인대회 준비물입니다. 제일 많이들 물어보세요. 철인하기 전에 철인 돈 많이 들지 않냐, 뭐가 필요한가, 맞죠? 고민이 많죠. 실제로 해보니까 하시는 분, 철인해보신 분들 다 하는 말이 골프보다 돈이 더 깨진다고. 진짜로 골프보다 돈이 더 깨진다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깨져요. 골프만큼 많이 깨지는 게 철인 3종 운동인데 우선은 준비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위에서부터 보통은 준비물 할 때 너무 많다 보니까 깜빡하시는 게 진짜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종이에다가 준비물품 체크리스트를 적어놨어요. 그리고 항상 준비물을 할 때 이렇게 보통 SNS 보면 시합 전에 많이 올리죠? 마라톤, 내일 입을 마라톤복 올리고 배원 올려놓고 신발 올리고 내일 잘 뛰자. 철인, 내일 몇 번인데 내일 완주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내가 준비한 물건들을 한번 찍어봐요. 근데 실제로 그게 좋은 게 빠뜨린 게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제 이게 수경. 자, 상상을 해보세요. 수영할 때 저희가 뭐 필요할까요? 먼저 슈트를 입어야겠죠. 그래서 슈트를 우선 넣었고요. 그 다음에 수모를 써야겠죠. 수모는 보통 대회장에서 다 주니까 문제가 없으시고요. 수경을 써야겠죠. 이때 수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수영할 준비를 끝났어요. 근데 이때 부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여기 바세린. 수영하다 보면 저희가 해저호흡을 아까 한다고 말했잖아요. 이렇게 고개를 좀 들다 보면은 뒤에 슈트에 목쪽이 많이 쓸려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따 바세린 안 바르시면 벌겋게 피나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세린은 추가적으로 챙기면 좋고요. 자, 이제 수영을 하고 밥봉터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슈트를 벗고 수모도 벗고 수경도 벗어놓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 나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뭐를 해야 될까요? 먼저 레이스 벨트부터 차야겠죠. 여기 보면 레이스 벨트를 이렇게 걸어놨고요. 두 번째로는 클리 슈즈를 신죠.
신발이 사이클 전용화 신발이에요. 글리 슈즈라는 거는요. 그리고 이제 물통은 미리 자전거에 꽂아두었으니까 문제가 없고 이제 선글라스를 껴야겠죠. 자전거 탈 때 선글라스를 안 껴도 되는데 사실 끼라고 추천드리는 건요. 자전거 타다 보면 속도가 꽤 붙어요. 그러면 바람이 불면은 눈이 건조해져요. 나한테 막 눈이 이렇게 따갑고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고요. 마지막으로 헬멧. 안전을 위해서 헬멧 착용하시고 이제 자전거를 끌고 밖으로 나가요. 자전거를 타고 들어오면은 이제 달리기를 해야겠죠? 달리기 할 때 필요한 거 신발, 달리기 신발. 그다음에 뛰면은 분명히 땀이 나고 얼굴이 탈 거니까 모자, 달리기 모자. 요 정도만 챙기시고 그 외에 내가 먹을 것들. 요거는 제가 그때 호주 대회 하프 갔을 때라서 먹을 게 좀 많이 있었어요. 왜냐 한 5시간 동안은 계속 먹어야지 뛰니까 많이 챙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경기복. 보통 경기복은 마라톤 옷이랑은 재질이 좀 달라요. 마라톤복은 최대한 빨리 마르고 가벼운 걸로 하는데 철인복은 시합복은 이 바지에 패드가 약간 들어있어요. 자전거 탈 때 우리가 패드 없으면 너무 아프거든요. 한창통 때문에. 그래서 너무 두꺼운 자전거 패드도 아니고 철인용 패드 얇은 거 들어있고 왜냐면 달리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경기복을 입고 수영, 사이클, 달리기 다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 옷이 빨리 마르는 재질이고요. 그다음 뒤에 소켓이 있어요. 내가 먹을 거 달리기 할 때 여기다 손에 들고 뛸 수는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여기다 집어넣고 하나씩 빼서 먹을 수 있게 소켓이 달려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레이스벨트 기록칩. 우리 마라톤 할 때 보면은 뭐 신발에 요즘 묶는 것도 있고 배번에 이렇게 칩이 기록칩이 다 있잖아요. 천인도 마찬가지예요. 천인은 항상 가면 이 기록칩이라는 걸 주는데 얘를 통상 다리에다가 이렇게 발목에다가 오른쪽 또는 왼쪽에다가 착용을 하죠. 그래야지 그 밑에 센스 찍는 부분을 지나야지 내 기록이 찍히고 나중에 일단 다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요거를 가끔씩 수영하고 나오면서 슈트 벗으면서 같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진짜 드물어요. 저도 몇 번 있어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었고. 그래서 항상 수영 슈트 벗고 나서 이 기록칩이 내 다리에 잘 달려있냐 보고 자전거를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물을 한번 알아봤고 준비물 가격을 알아봐야겠죠. 제일 중요한 돌이 얼마나 들지. 네. 먼저 슈트입니다. 보통 천인대에 나가면 슈트를 동호인들은 거의 무조건 차셔야 돼요. 착용하셔야 돼요. 수온이 엄청 높아져서 슈트를 착용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안전을 위해서 슈트를 착용해요. 슈트 착용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물에 뜨거든요. 바닷물은 부력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가 대학생이었으니까 너무 가난하죠. 그래서 중고로 슈트를 하나 구매했어요. 일단 한 20만 원 주고 구매했던 것 같은데 슈트 요즘 보면은 존 브랜드라 해서 저렴하게 실속을 영하는 이런 슈트들 다양하거든요. 10만 원대부터 형성되어 있어요. 비싼 거는 100만 원대까지 쭉 올라갔죠. 보통 슈트 가격대의 차이는 이 슈트의 두께, 부력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처음 입문할 때 비싼 것까지 필요 없고요.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대짜리 슈트 사시면은 입문하시기 편하세요. 그리고 수경. 수경 한번 얘기할 텐데 수영장에 쓰는 수경이랑 좀 달라요. 얘는 왜 다를까요? 얇은 시야. 그렇죠. 수영장은 좁잖아요. 레일도 있고 수영이 이렇게 수영알이 작은데 바다로 나가면 그냥 사방이 바다예요. 그러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부표물이 어디 있는지 보려면 수경알이 커야 돼요. 그래서 오픈워터 수경은 통상 이따만 해요. 매우 잘 보여. 이제 이거 끼신 분들은 바다 실내 수영장에서도 사실 저도 이거 끼고 다니거든요. 편해요 엄청. 그리고 요즘은 잘 나와서 변색 선글라스 들어보셨죠? 햇빛 받으면 색깔 변하는 거 까맣게. 변색 수경도 요즘 나오고 있어요. 해조업 해야 되는데 눈이 너무 부셔서 안 보이면 안 되니까 변색 수경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경은 한 만원에서 3만원대, 변색 수경은 한 8만원 정도면 구매 가능하세요. 그리고 사이클. 천인 3종 할 때 제일 비싼 장비가 자전거죠. 자전거 몇천만 원대까지 쭉 올라가게 다양한데 보통 하이브리드나 이런 거 타고 대회 나가도 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국제 대회는 이 MTB랑 하이브리드가 제약 못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일반 저희 국내 대회는 하이브리드도 가능해요. MTB랑.
저 같은 이제 보통 추천드리는 건 로드 사이클 제일 저렴한 거 사시면은 한 30에서 50만 원이면 구매하세요. 요 정도 타고 저도 경주대랑 통일대까지 다 언더까지 완주했거든요. 무게는 한 10kg 좀 넘게 나가고 무겁긴 한데 알루미늄이라 근데 완주 가능하고요. 그다음 헬멧은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헬멧 솔직히 비싼 거 추천 안 드립니다. 헬멧은 안전 보호용이지 이제 비싼 거는 조금 내가 실력이 올라갔고 나는 동호인은 이래도 간지발로 타잖아요. 에어로 헬멧 쫙 해서 멋지게 타고 싶으면 이제 그때 한 30만 원, 40만 원짜리 그때 구매하시면 되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내 머리만 보호할 수 있는 너무 싼 1만 원, 2만 원짜리는 솔직히 너무 비추천이고요.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면 안전하게 내 머리 보호할 수 있는 헬멧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글라스 아까 말했듯이 햇빛이랑 또는 바람막이 해주는 선글라스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고요. 선글라스는 보통 자전거 탈 때도 끼고 달리기 할 때까지 그냥 계속 낄 수 있기 때문에 선글라스 이왕이면 자전거용 고급 큰 선글라스보다는 러닝도 같이 할 수 있는 겸용으로 할 수 있는 선글라스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클리 슈즈 10만 원. 요 클리 슈즈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보통 운동화 신고 자전거를 타셔도 돼요. 근데 클리 슈즈라 해서 얘는 페달이 좀 달라요. 우리가 자전거 탈 때 운동화를 신으면 누르는 힘밖에 못 쓰죠. 근데 클리 슈즈는 밑에 이렇게 동그란 알맹이가 있어요. 그거를 페달에 이렇게 탁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를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힘을 다 쓰는 거죠.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그러니까 힘 전달력이 더 효율적이죠. 그래서 요 클리 슈즈 같은 경우에는 한 보통 10만 원대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조금 연습하신 후에 타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 잘못하다가 멈춰야 되는데 신발이 안 빠져서 저도 몇 번 넘어졌어요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혼자 연습 좀 많이 하시고 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운동화. 달리기 할 때 필요한 용품이죠. 운동화는 보통 뭐 다양한 브랜드가 있는데 원하시는 취향으로 해서 이왕이면 발목 안 뒤틀리게 딱 잡아줄 수 있는 레이싱화를 추천드려요. 철인에서 보통 쿠션화도 많이 신지만 이 레이싱화 가벼운 걸 많이 신으세요. 왜냐면 자전거 타고 나면 다리가 진짜 천만근이거든요. 가뜩이나 내 다리도 무거운데 운동화는 가벼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구매하시고 그다음에 레이스 벨트. 아까 말했듯이 철이는 자전거부터 이제 벨트를 껴야 돼요. 안 끼는 데에도 있는데 내 번호가 적힌 거를 자전거 탈 때는 뒤로 이렇게 돌려서 끼워야 돼요. 왜 그렇게 꽂는지 혹시 아실까요? 응? 앞에 있으면 우선 불편하고요. 두 번째 내가 반칙을 하거나 그럴 때 이렇게 배번이 뒤에 있어야지 오토바이 신발들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거기 몇 번 떨어지세요 이렇게 부르거든요. 페널티 점수 먹일 수 있게 뒤쪽으로 자전거 탈 때는 하고요. 자전거를 걸고 달리기 할 때는 이제 앞으로 돌려요. 그래서 이 레이스 벨트라는 게 마라톤은 그냥 옷에다 핀으로 꽂으면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수영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안에다가 꽂아 놓지를 못하니까 레이스 벨트라 해서 고무줄 끈 같은 거에 이렇게 끼워서 쓰는 게 레이스 벨트인데 얘는 5,000원에서 만 원이면 구매해요. 그리고 장갑이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금액 드시고요. 마지막으로 요 부가적인 상품. 네. 있으면 좋은 상품이죠. 네. 지금 저거 차고 있는 요 가민시계. 요즘에는 이게 GPS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옛날에 저 마라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2011년도 이때는 GPS 이런 시계가 없었어요. 뛰면서 탁 찍으면은 랩 찍히는 시계, 랩 시계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있어요. 이런 거는 뭐냐? 내가 한 바퀴 돌 때마다 운동장 트랙을 돌 때 내 몸으로 시계, 뭐 페이스를 익힐 수 있어요. 마라톤은 오버 페이스를 하면 안 되잖아요. 42km를 일정한 속도로 쭉 가야지 가장 효율적인데 이 트랙에서 계속 돌면서 찍다 보면은 내가 몸으로 페이스를 익혀요. 내가 지금 이거 뛰고 있는 건 5분 페이스네. 좀 더 빨리 뛰고 있는 거. 나 지금 4분 페이스로 뛰고 있어. 시계를 안 보고도 딱딱 맞출 수 있어요. 근데 GPS 시계가 나오면서 이제 내가 현재 뛰고 있는 시간이 실시간으로 나오죠. 얘도 각자 장단점이 있죠. 단점으로 하면 아무래도 시계가 없으면 이제 의존을 할 데가 없어요. 막 불안해요. 내가 몇 분 페이스로 뛰고 있지 오버 페이스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장점으로는 내가 조금 딱 보고 3분대로 뛰고 있어요. 이건 오버 페이스다. 속도 줄여야 돼. 그래서 딱 제어할 수 있게 이렇게 GPS 시계가 뛰어나죠. 그리고 요즘에는 잘 돼 있는 게 철인 3종 모드도 있어요. 저는 이거 나오자마자 처음 써봤었는데 수영할 때 스타트 누르고요. 수영하면은 내가 수영 딱 끝나고 나오면 시간이 보여요. 수영 28분에 들어왔네. 딱 버튼 하나 누르면 이제
바꿈터 모드로 바뀌어요. 내가 수영 나와서 거기서부터 바꿈터까지 걸리는 시간이 찍어주고요. 자전거 출발할 때 또 클릭하면은 자전거 평균 속도랑 자전거를 내가 몇 분에 탔는지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바꿈터도 있고요. 들어와서 달리기 그러면은 피니시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시계가 있으면 아무래도 초보자분들한테 좋은 거는 내가 오버페이스를 안 하고, 오버페이스를 하면 대회에서 중간에 걷는 경우가 많고 결국 완주를 못하는 경우까지 쭉 이어져요. 근데 이 시계로 인해서 내 몸 컨디션을 알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속도계라고 하죠. 자전거에 타는 거. 이제 요거로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자전거 타면서 시계 이렇게 보기 힘들잖아요. 손을 잡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전거 이렇게 거치해서 내가 지금 평균 속도 몇으로 타고 있다. 그리고 요거 심박도 나오고, 또는 내가 파워 얼마로 타고 있다, 이런 거 볼 수 있는 부가적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제 올해 이제 4월 달부터 천이 3종 이제 시작할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벌써 이제 2월이면은 2개월 남짓한데 다들 동계훈련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처음 입문자들한테 추천해주는 대회를 한번 2개 정도 뽑아봤어요. 네. 첫 번째 대회가 대구 대회입니다. 대구 대회는 사실 제일 빨리 열리는 대회이기도 하고, 제가 이걸 추천한 이유는 사실 코스 때문에 추천한 거예요. 초보자들 나가시는데 통영대회처럼 어필 있고 바다 파도 헤엄치고 사실 완주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 대회는 좀 쉬운 대로 나가는 걸 추천드려요. 대구 대회는 우선 대구 수성못에서 시작합니다. 수성못이 우리가 수영하는 코스예요. 옛날까지는 2바퀴씩 돌았는데 이제는 그냥 수성못 크게 한 바퀴 삥 돌아요. 여기는 파도가 없기 때문에 해적 굳이 사실 안 하고 앞 사람만 따라가도 되고요. 레일이 쳐져 있으니까 그냥 레일만 보면서 따라가도 돼서 되게 수영이 편해요. 그리고 파도가 없기 때문에 뭐 이상한 데로 갈 이유도 없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 쭉 갔다가 쭉 갔다가 쭉 갔다가 쭉 갔다가 끝이에요. 1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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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직선이에요. 쭉 뻗은 직선. 언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지예요. 그래서 그냥 자전거 무난하게 다른 사람들 따라서 쭉 갔다가 오시면 되고요. 달리기는 어디서 하냐? 우리가 여기 수성못을 수영했죠. 그 주변에 이렇게 그 주변을 뛰는 거예요. 수성못을 뛰고 5바퀴입니다. 조금 지루해요. 5바퀴예요. 2.5km씩 아니다 2km씩 5바퀴거든요. 그래서 절반은 이렇게 모래 흙으로 되어 있고요. 흙으로 되어 있어서 땡볕이에요. 그리고 절반은 이렇게 그늘이 있어요. 반대쪽은. 근데 이 5바퀴 하면 좋은 점이 막 여러 클럽 사람들 쫙 다 나와 있어요. 주로에서 응원해줘요. 그러면은 막 힘도 받고 뛰다 보면 5바퀴잖아요. 계속 뛰다 보면 사람들이 만나요. 그러니까 나 홀로 뛰는 게 아니라 옆에 계속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 저 사람만 따라가야지 이렇게 속도 맞는 사람들 잡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대구 대회 사실 제일 추천하고요. 이 대회는 제가 전화해서 오늘 물어보니까 MTB랑 그 다음에 저거 하이브리드 자전거도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회는 경주 대회. 이거는 6월 말에 열려요. 경주 대회도 꾸준히 열리는데 올해 들어서 바뀐 게 경주 대회가 보통 문화관광부 대회인데 올해 이제 국제 대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이번에 하이브리드랑 MTB는 참여 불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로드 있으신 분들은 경주 대회도 추천드리는 게 보문 단지 아시죠? 호수 커다랗게 돼 있는데 거기서 마찬가지로 수영 2바퀴 하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보문보 근처로 커다랗게 4바퀴인가 3바퀴 돕니다. 언덕 큰 거 하나 있는데 나름 괜찮아요. 코스도 3차선이고 넓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런은 여기 안쪽으로 해서 숲속으로 해서 쭉 따라갔다가 오는 건데 코스 되게 괜찮습니다. 경주 코스. 그래서 대회 생각하고 계신 분들 4월달은 약간 좀 추울 수 있거든요. 아직 봄이라서. 그래서 여름에 이때 날씨도 너무 좋고 경주대 로드만 있으시다면 여기 한번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이고요. 하시면서 뭐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은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한번 받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